안녕하세요. 친절한 양약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께 또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직장에 다니시고 또 굉장히 바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특히나 올해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바빠지시고 이제 그런 직종에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걷기도 좀 힘들고 손가락도 그렇고 뭘 쥐는 것도 어렵고 이런 분인데, 많이 호전되셔서 운동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이런 좋은 말씀들 전화 주셔서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바빠서 어떻게 약을 영양제를 챙겨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바쁜데, 그래도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겪을 수 있고 잘 이겨내 왔던 것들이 근본적으로 어떤 영양소 관리가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저한테 좋은 메시지를 보내셨던 분입니다. 사실 요즘에 제가요, 아토피로부터 좀 해방이 되고, 그리고 또 운동할 시간이 사실은 아이들 키우고 상담하고 약국일 보고 이러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더 몸을 좀 근육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안 하던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이 엄청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 아파서 마사지도 받고 경락도 받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도 또 운동을 하면 또 몸이 또 아프고, 그런데 제가 좀 아픈 걸 못 참는 성격인가 봐요. 조금만 이렇게 결리고 아파도 이게 어떤 상담을 하거나 어떤 작은 행동 하나에도 이 통증이 느껴질 때마다 스트레스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통증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스트레스 요인이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목만 이렇게 움직여도 여기서 찌릿하고 아프고 근육이 뭉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좀 괴로웠거든요.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항상 새벽에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우선 손에 손가락 부분이 많이 조조강직이라고 아침 일찍 강직이 많이 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새벽녘에 깊은 잠을 주무셔야 되는데 그 수면 상태에서도 통증을 느끼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는 게, 저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의 그런 고통이 자꾸 저도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제가 꼭 좀 근본적인 치료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천식 환자는 천식 환자대로 아토피는 다 고통스럽고 다 그 부분에 어떤 괴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의 고통은 뭐냐면요, 통증을 이겨내야 된다는 고통과 함께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드시는 약들이 또 다른 질병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약들을 드시게 돼요, 나중에는. 면역 억제제부터 시작해서 또 부신피질 호르몬, 스테로이드죠. 그리고 소염 진통제, 또 그것 때문에 생기는 위장관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또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까지 너무나 많은 약들을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통증 관리가 그나마 잘 돼서 스테로이드를 많이 안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계속해서 저용량이지만 일시적으로는 고용량을 저용량으로 계속해서 스테로이드를 드시게 되게 되면 결국은 골다공증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다른 또 대사성 질환에 노출이 돼서 그것 때문에 드시는 약물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받아야 되는 내 몸의 고통들이 가중되는 질환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처방전을 보면은 처방 내역이 기본적으로 한 반 페이지 정도는 돼요. 한 두세 가지 약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여기에는 꼭 위장약이 꼭 들어가 있는데요. 그 위장약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대부분 스테로이드를 드시면서도 소염 진통제라는 걸 드시거든요. 그런데 이 소염 진통제가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많이들 들어보셨어요.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염증을 프로스타글란딘으로부터 항염 작용을 하는 소염 진통제 를 드시게 된단 말이에요. 일반 타이레놀 같은 해열 진통제를 드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차단하다 보면
그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걸 차단하게 되면은 통증도 좀 줄어들고 소염작용도 되는데, 이거에 대한 부작용은 또 뭐냐면은 우리 위장관에는요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또 하는 일들이 있어요. 항상 염증만 일으키고 나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위에서 이 위 점막에 끈적끈적한 이 점막을 보호하는 성분을 만들어내는 역할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도 프로스타글란딘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하다 보면 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쩍쩍 마르겠죠. 그래서 속쓰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약제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갑니다. 자, 위장약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니죠. 화학적으로 만들어져서 어쨌든 우리 몸에 약물이 들어가게 되면 그걸 대사를 거쳐야 되고, 분명히 순기능도 있지만 간도 거쳐야 되고 신장도 거쳐야 되고, 그런데 그게 일주일, 한 달 사이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한 달, 두 달, 평생 가야 되는 문제라면 이것도 언젠가는 좀 벗어나고 싶은 욕구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약제에 대한 그 어떤 지식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냥 위보호제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그 소염 진통제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약제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아토피나 천식 환자들처럼 조금 다른 방법으로 내 질병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은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병원에서는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이걸 질환을 묶어놓고 난치, 치료할 수 없다라는 그 타이틀에 갇히다 보니까 아무런 노력도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노력하시면 많이 좋아지실 수 있고요. 이분처럼 나 이제 운동도 좀 할 수 있고 너무너무 삶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항상 힘나는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좀 소개시켜 드리면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지금 드시고 있는 약으로부터 조금은 하나씩 줄여가는 방법 이게 좀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시간이 지나서 고혈압, 당뇨가 생기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질병까지 연결됐을 거라고 사실 연결성을 찾지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장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좋은 영양관리, 그리고 정확한 이론에 근거한 영양관리를 한번 시도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